않고요. 우리는 렌즈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떠한 상이 얼마나 떨어진 곳에 어떤 종류의 상이 생기는지를 계산으로도 할 수 있어. 그걸 렌즈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렌즈 방정식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저번에 정리는 못 해드려서 보고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질문 받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파동에서 여러분들 빛의 이중성으로 들어갑니다. 현대분리. 빛의 이중성은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 빛의 간섭 효과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성을 실험한 광전 효과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오늘 끝내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권의 제일 앞부분에 우리 반도체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까지 해서 이 과정을 다음 주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는 매질마다의 속력 때문에 직진할 수 없어. 왜? 최단 시간의 원리에 그래서 적합하게 빛은 굴절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린 매질은 최대한 짧게 가야 되고요. 빠른 매질은 최대한 길게 가기 위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최단 시간의 원리로 가기 위해서 빛은 직진하지 못하고 꺾여가는 현상, 이게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꺾이는 방향 또는 꺾이는 각도를 보면 누가 더 빠른 매질이고 누가 더 느린 매질인지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 게 방향입니다. 원래 직진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쪽은 1번 매질이 있고 아래쪽은 2번 매질이 있는데 2번 매질에 가깝게 더 아래쪽으로 꺾였단 말이야. 그렇다면 2번 매질이 더 느린 매질이야, 그 느리다는 걸 더 미란 매질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각도가 더 크게 생긴 1번 매질은 상대적으로 빠른 매질이야, 빠른 매질을 우리가 소한 매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입장에서는 빠른 매질이 공기고 느린 매질이 물이지만 소리의 입장은 거꾸로예요. 소리는 물속에서의 속력이 공기 중에서의 속력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의 입장에서는 물이 소한 매질, 되겠어? 공기가 미란 매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빠른 매질, 느린 매질이라는 표현을 물리에서는 빠르다는 표현을 소한 매질, 느리다는 표현을 미란 매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봐 주시면 되고, 이렇게 굴절되는 방향을 통해서 누가 빠르다, 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속력이 빠르다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구할 때 보이는 F 남다인데, 자, 1번 매질에서는 속력이 빨라서 100이었다면 2번 매질에서는 5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력이 바뀌기 위해서 파동과 진동수 중에 뭔가가 바뀌었어야 된다. 변하는 게 뭐니? 속력이 달라질 때 변하는 건 뭐니? 파장이죠. 진동수는 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파장의 길이를 통해서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도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한 게 바로 스넬 법칙이다. 자, 스넬 법칙은요, 이렇게 꺾이게 되는 이유가 속력의 차이 때문이야. 그래서 그 꺾이는 비율인 굴절율,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꺾이는 비율을 두 매질 간의 속력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속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파장 비율로 비교해도 똑같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속력을 나타내는 게 이때 생긴 각도의 비율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사인 값으로 치환한 값으로도 속력의 비율과 같은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또는 얘네들의 절대 굴절율로도 상대 굴절율을 찾아낼 수 있어. 이게 스넬 법칙.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스넬 법칙이 정리되는 과정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비율을 이용한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러한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에서 렌즈 있다. 그 렌즈는 거울과 반대 성질을 띠는데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볼록 렌즈와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모 렌즈에서
보면 됐어. 볼록 렌즈의 상은 오목 거울의 상과 같습니다. 오목 렌즈의 상은 볼록 거울의 상과 같습니다. 됐어. 이때 상의 종류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상의 종류는 단순하다. 언제나 축소된 정립 허상만 생긴다. 그래서 거울에서는 상이 이렇게 축소되는 성질을 이용하며 시야를 넓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는 목적이 있는 코너 반사경 또는 자동차에 있는 측면경 또는 편의점에 있는 도난 방지용 거울이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다. 자, 그런가 하면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볼록 렌즈의 상은 대단히 복잡하다. 어떨 때는 축소된 돌입 실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확대된 돌입 실상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뭐에 의해 결정되냐? 그건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가 얼마나 먼 곳에 떨어져 있었느냐에 따라서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상의 종류가 결정된다. 자, 그중 볼록 렌즈로부터 초점과의 거리가 있고요. 초점거리의 2배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 곳에 물체를 놓으면 그 먼 곳에 있는 물체에서 렌즈를 향해 가는 빛의 경로는 3가지로 얘기한다. 광축과 나란하게 간에는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초점을 지나가는 방향으로 빛이 굴절한다.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간 빛은 그대로 직진한다.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간 빛이 렌즈에 닿는 순간 광축과 나란하게 가면서 빛이 실제로 모여서 생긴 상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은 언제나 원래 물체와 상하가 반대로 생긴다. 그걸 우리는 돌입상이라고 한다. 되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F보다 멀리 있는 아이는 돌입상인데 이런 식으로 물체가 그래서 렌즈 쪽에 다가오게 되면 자, 광축과 나란하게 간 1번의 광선은 변할 수 없다. 이건 변하는 게 아니다. 대신에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애는 물체가 렌즈 쪽에 가까이 올수록 경사각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아래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실제로 상의 위치도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생기는데 1번 선, 2선 상에서 생기다 보니 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상이 더 커지게 생긴다는 얘기다. 되겠어? 그래서 물체가 렌즈 쪽으로 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확대된다. 그러면 이 축소와 확대가 결정되는 기준선이 뭐다? 바로 EF선이다. EF보다 멀리 있을 때는요 반드시 축소된 상이 생기고 EF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확대된 상이 생긴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EF의 물체가 있을 때는 나하고 똑같은 크기의 상이 맺힌다는 얘기다. 되겠어? 그래서 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선은 EF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EF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확대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물체가 F에 오는 순간 이 F에 오면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가는 이 하얀 선은 경사가 더 급해져서 이렇게 갈 텐데 이 선이 바로 첫 번째 선과 항상 평행한 선을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가도 이 두 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이 맺히지 않는다는 거다. 되겠어? 그래서 물체가요 F에 위치할 때가 유일하게 상이 생기지 않는 곳이다. 되겠니? 그러면 F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라고 하면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흰색의 경사는 더 급해지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1번 선과 흰 선 사이의 간격은 가면 갈수록 더 벌어져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선의 연장선을 그리면 오히려 앞쪽에서 빛이 만난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위치가 생긴다. 거기에 상이 이렇게 똑바로 생기는 이 상이 맺힐 텐데
얘는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상 허상이라고 부른다. 그 허상은 언제나 물체와 위아래가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정립상이라고 한다. 이해해? 이해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과 허상을 나누는 기준선이 F입니다. F보다 멀리 있을 때가 실상이고 F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허상이 되는 거고, 허상은 언제나 똑바로 서 있는 정립상밖에 안 생긴다. 그래서 실상은 언제나 위아래가 뒤집힌 고립상밖에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어. 되겠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립상과 고립상, 허상과 실상의 조건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죠. 어떤 내용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작도하지 않고 알 수 있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렌즈 방정식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체가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요.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는 A. 그리고 렌즈로부터 그 물체의 상이 생긴 곳까지의 거리는 B. 그리고 그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모든 상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렌즈 방정식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입니다. 방정식 되게 간단하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이 공식만으로 저 상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럼 해보자. 첫 번째, 초점거리의 2배보다 더 멀리 있을 때는 이 1번 상이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하죠. 첫 번째 조건, 저 상이 생기는지 볼 거야. 자, 물체의 이 렌즈의 초점거리를 우리는 10이라고 하고, 물체는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우리는 물체의 위치를 30이라고 하자. 그러면 너네는 상까지의 거리 B값을 구하면 된다. 되겠어?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요. F가 10이라고 하고 B는 초점거리 2배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A값이 15라고 할 테니 이때도 B값 구해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F는 10인데 A는 5라고 하자. 이때 B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저 세 가지 값 계산한 사람이 빨리 불러주시면 돼요. 빠른 속도로 불러. 뭘 산수를 15, 30, 마이너스 15, 30, 마이너스 10. 10이요. 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요. 자, 반대로 얘네들은 다 플러스였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에 의미가 있어요. B값이 플러스가 나왔다면 얘는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실상이란 뜻입니다. B값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허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B값을 계산한 결과로 정말 초점 바깥쪽에 있을 때 항상 실상 생기는구나 확인됐죠. 그 다음에 초점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 허상 생긴다 확인됐죠.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실상은 무조건 독립이어야 돼. 허상은 무조건 정립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B값의 도움만으로 독립실상인지 정립허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축소됐는지 확대됐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건 배율이죠. 실제 물체보다 몇 배 커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걸 배율이라고 하고요. 배율을 우리가 M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 배율은 절대값 A분의 B값으로 계산하시면 실제보다 상의 크기가 몇 배 큰지가 나와 있습니다. 되겠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 M값은 A분의 B라 그랬으니까 얼마냐면 배율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체의 길이가 1m짜리였어요.
됐어? 그러면 이제 상은 0.5m짜리의 상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 축소된 상이 생겼다는 뜻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배율은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A분의 B 하시면 2 나오죠? 그러면 얘는 실제 물체보다 2배 큰 상이 생겼어요. 확대된 상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얘 같은 경우에도 배율을 계산해 보시면 배율이 2 나옵니다. 확대된 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렌즈 방정식과 배율을 결정하는 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이 얘네들의 상을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됐냐? 이건 원래 문투에 있는데 지금 올림시험 보는 친구들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끄집어다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율을 결정할 때 이제 문투에 들어가면 조금 더 깊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줄게요. 지금은 선생님이요.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하려고 B 값의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는 돌입실상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정립허상이야 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호가 F에도 있습니다. 초점거리를 넣을 때 플러스의 초점거리를 넣을 때도 있고 마이너스 초점거리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로 넣은 거죠. 왜요? 여러분 초점거리는 빛을 모으는 장치의 초점거리는 플러스 값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값으로 넣은 거야. 근데 빛을 퍼뜨리는 물체의 초점거리를 넣을 때는 마이너스 초점거리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가 아니고 오목 렌즈의 초점거리를 줬다. 마이너스 값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부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건데 A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는 플러스예요. 실체 물체까지의 거리는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체라고 봤는데 그건 실제 물체가 아니고 실제 물체가 만든 상이 마치 물체처럼 보는 거야. 자, 그거를 우리가 허물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물투에 가서 할게요. 되겠어? 그래서 A에도 부호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간단하게 이 상태로 보여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보여드렸어. 됐어? 여기에 대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물투와 하이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할 겁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작도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구나.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망원경 같은 거, 현미경 같은 것들을 제작합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저번 시간에 빠져 있었던 것까지 선생님이 정리해서 드린 거야. 괜찮아? 이해되겠어? 민준아, 머릿속에 넣었어? 괜찮아?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 빠른 속도로 풀어줘. 자, 하이탑 책 먼저. 우리 질문 먼저 받아야지 참. 책 먼저 필게요. 교재에서 풀어온 질문 먼저 받고 그리고 잠깐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하이탑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문제 중에 162페이지부터가 숙제였을까요? 네. 자, 숙제가 두 군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첫 번째 162페이지 파동의 성질과 불절 여기부터 시작해서 전반선까지 문제 풀어오시라 그래서 숙제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162, 163페이지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한 얘기네요. 질문.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의 10번. 오맹아, 실제로 우리가 빛의 반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야? 불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야? 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때 중심에서 배웠거든요. 자, 빛의 불절 때문에 나타나는 게 신기루, 또 아지랭이. 됐어? 빨대가 꺾여 보이는 거. 또
컵 속에 있는 동전에 물을 부으면 동전이 떠 보이는 거. 알겠니? 수영장 바닥이 얕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다 빛이 불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64, 165에서 질문해 주세요. 4번. 자, 4번은 아까 시윤이한테 설명했으니까 시윤이가 나와서 설명을 할까? 자, 4번은요. 범국민적인 질문이죠. 문제 자체가 문제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4번 맞은 사람 손. 그쵸? 이 정도로 늙으셔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너무 젊어. 이런 거죠. 나이가 주는 이해력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자, 보시면 4번 같은 경우에 어떤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을 그래서 퍼져나가게 했을 때 여기 지정되어 있는 두 지점이 있어. A, B. 자, 이 A와 B가 D만큼 떨어져 있는데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A와 B에 어느 순간에 파동이 왔을 때 그래서 A에는 마루가 오고 B가 마루가 와 이럴 수도 있고요. A에 마루가 왔는데 B가 골이 와. 그 다음에 얘가 골이 왔는데 여기에 마루가 오거나 골이 왔는데 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간단하게 4가지 경우만 들었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위치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왔을 때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이때 A는 진폭이 Y0야. B는 진폭이 마이너스 Y0야.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어떤 순간에. 되겠어? 라고 하는 마루일 때는 진폭을 플러스로 표현하고 골일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변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나타낸 그래프의 Y축은요. A의 진폭에서 B의 진폭을 뺀 값으로 나타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A가 마루일 때는 진폭이 플러스 Y고 B도 마루니까 플러스 Y인데 이걸 빼면 0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루와 마루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그 값을 0으로 표현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또 얘 마루예요. 플러스 Y. 근데 얘 골이에요. 마이너스 Y. 그럼 이걸 빼면 이때 이 값은 2Y로 표현하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Y, 여기가 플러스 Y인데 이거 빼. 아, 0이야 라는 겁니다. 왜? 아니 마이너스 2Y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Y고 여기가 마이너스 Y인데 이걸 빼면 0이야 라는 겁니다. 되겠어? 같은 위상끼리 만났을 때는 0으로, 반대 위상끼리 만났을 때는 2Y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가 2Y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Y고요.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모든 경우가 A, B 사이에서 다 생길 수 있다. 그래서 A, B 사이에 마루와 마루가 위치해서 위상이 0일 때도 있고 골과 골이 만나서 위상이 0일 수도 있고 진폭이. 그 다음에 마루와 골이 만나서 위상 진폭이 플러스 2Y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골과 마루가 만나서 마이너스 2Y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요. 기억 보시면 나에서 옆에 있는 그림에서 T0인 주기 되겠어. 자, 이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0니까요. 변하는 건 진폭만 계산해서 변하는 거지 주기나 파장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에서 T0가 한 주기네. 그러면 그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라 그랬으니까 얘를 역수하면 T0분의 1이 얘의 진동수 F0가 있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다라는 거고 니은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을 때 B는 수면파의 골에 있다. 자, 마루가 있을 때 마루일 때 골일 수 있어? 그러면 EY가 나타나잖아요. 됐어. 그래서 A가 마루일 때 B가 골인 경우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D는요 파장의 정수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한 파장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다면, 둘이 정확하게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가 A에 위치면 여기가 B에 위치니?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니? 그래서 네. 자, 파장의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지를 보려면 둘이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경우가 나타나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으려면, 그래서 A가 마루일 때 B는 마루여야 됩니다. A가 마루일 때 B가 고릴 수 있니 없니? B가 고릴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됐어? 근데 A가 마루일 때 B가 고릴 수 있게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둘은 항상 같은 위상만 나타나야 돼. 얘가 마루면 마루여야 되고 얘가 골이면 골만 나타내야 돼. 되겠어? 자, 얘가 골인데 얘가 마루가 될 수는 있니 없니? 그게 존재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 값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한 파장의 정수배가 아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6, 67에서 질문해 주세요. 5번, 8번. 자, 5번 보시면 그림은 매질 1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파동이 매질 2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건데, 매질 1에서 파동의 파장과 진폭은 일정하다. 파동의 진행 속력은 매질 1에서가 1, 매질 2에서가 1.5. 아, 속력이 더 빨라지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럴 거면 1번은 다 나와 있으니까 매질 1 봐요. 매질 1에서의 속력이 얼마여야 된다 그랬냐면 매질 1에서의 속력이 1이라고 했어.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력은 F 람다잖니. 근데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얘는 파장의 길이를 알 수 있죠. 한 파장이 얼마입니까? 책 안 보냐? 한 파장이 얼마니? 2m죠. 됐어.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이 2m니까 진동수는 얼마여야 된다? 2분의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발생한 파동의 진동수가 2분의 1Hz야. 그러면 진동수를 역수하면 주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주기가 2초야. 이런 것들 알 수 있어. 자, 그랬다가 얘가 2번 매질로 가면 속력이 1.5가 된다 그랬어. 근데 속력이 1.5가 돼도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니야. 파장만 바뀌는 거야. 그럼 파장 길이가 2였다가 얼마로? 3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 이해돼? 그래서 그 옆에 매질에 파장의 길이가 3m인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배제하셔야 되는 거 1번, 2번, 5번 이런 답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냐? 되겠어?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되겠어? 네. 3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파장의 길이가 얼마 나오니? 예. 얼마 나오냐? 파장의 길이 3 나오죠. 4번도 파장의 길이가 3 나오죠. 네. 둘 다 답일 수 있지만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골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보세요. 얘들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멍하고 있을 거면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러 와? 여기까지가 1번 매질이에요. 그래서 1번 매질의 파동을 연장해서 그려보시면 지금 2m까지만 나왔지만 3m까지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맞아? 네.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파장의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데 되겠어?
자, 이때 몇 초 지난 모습을 지금 그리래요. 3초. 되겠어. 원래는 얘가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3초 지나면 얘는 1초에 몇 미터씩 가는 거여서 원래 1번 메딜에서 1미터씩 가는 거잖아. 그러면 3초 지나면 3미터 갔겠지. 그러면 결국은 3초 지나면 3미터 전에 있었던 얘가 여기 온다는 얘기지. 맞냐? 이해되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얘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니까 무슨 모양부터 시작해야 돼? 이 모양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이해돼? 이해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상이 2번 매질에 마루부터 나타나는 위상이 생겼어야 된다. 골부터 생기는 위상이 생기면 안 된다. 이해되는 거 맞아? 애써 이해되는 거 맞아? 확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4번이 답이에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위에 그래프 밑에 있는 3초 지난 후의 모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8번 문제 갑니다.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이 공기에서 반원형 매질 A로 입사하여 서로 평행한 두 개의 경계면에서 굴절한 뒤 공기로 진행한다. 단색광이 A에서 B 매질로 입사할 때 입사각은 세타 제로로 똑같게 하는 거예요. 가도 나도 입사각은 똑같게 해서 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갈 때 각도는 세타 B고요. A에서 C로 갈 때 각도는 세타 C인데 이때 각도가 누가 크냐면 세타 B가 세타 C보다 커요. 되겠습니까? 그럼 각도의 크기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각도의 크기를 보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속력. 그래서 각도의 크기가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이 지나갈 때 속력을 우리가 각도 비율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각도가 큰 매질이 더 빠른 매질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그림 보세요. A하고 B를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이게 A 매질이고 이게 B 매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각도가 60이면 이 각도는 30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더 크게 생긴 A 매질에서의 속력이 B 매질보다 더 빨랐구나 이런 뜻이야. 이해돼? 이해돼? 근데 똑같이 A 매질에서 60으로 쌌다가 이걸 B가 아니고 C로 바꾸면 이 각도가 훨씬 더 작아져야 돼요. 이 각도가 15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면 됐니?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속력 차이보다 A 매질에서 C 매질로 갈 때 속력 차이가 더 커서 더 많이 꺾인 거고 그때 각도가 더 작으니까 자 B 매질보다 C 매질의 속도가 더 느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각도의 크기가 속력이기 때문에 각도가 큰 A가 제일 빠른 매질이고요. 그 다음 B고 그 다음 C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각도의 크기가 곧 매질의 속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속력이 빨라 느려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걸 뭐라 그래서? 이게 바로 굴절율. 속력이 빨라 느려 이거 표현한 게 굴절율. 절대 굴절율. 됐어. 자 굴절율은요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율이 크게 나타나요.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율이 크게 나타납니다. 알겠어? 자 그러니 속력이 가장 느린 C의 굴절율이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속력은 A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느리니까 예를 들어서 써보면 C의 굴절율이 5라면 B의 굴절율은 3, A의 굴절율은 2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굴절율이 클수록 훨씬 더 느린 매질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굴절율이 제일 큰 건 C여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굴절율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단색광의 속력은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로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세타 1과 세타 2요. 세타 1과 세타 2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각도가 더 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타 1과 세타 2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속력이 제일 빠른 게 누굽니까? A보다 공기가 더 빠르죠. 됐어? 자, 이 B 다음에 여기에 공기 있어. 여기서 밖으로 빠져나올 때요. B보다 공기의 속력이 훨씬 빨라. 예를 들면 공기의 속력이 100, A에서의 속력은 80, 얘는 50, 얘는 5. 이렇다고 치자. A, B, C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을 이렇게 그냥 수치로 뒀었어요. 됐어?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 속력 차이가 30 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거야. 근데 이제 B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속력 차이가 100에서 50으로 속력 차이가 50 나오니까 더 많이 각도 차이가 생겨야 돼. 되겠어? 되겠어? 그래서요. 그래서 꼬맹아 여기가 A 매질이고 여기가 B 매질인데 얘가 60일 때 요 각도를 30으로 보자 그래서 속력 차이가 30만큼 났을 때요. 됐어? 각도 차이가 30 났구나. 그런 뜻이야. 얘네. 그러면 속력 차이가 50 나면 각도 차이가 50 나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쪽이 빠른 매질이니까. 그래서 빠른 매질 쪽에 각도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누우면서 각도 차이가 50이면 여기가 30이면 여기는 80도가 돼야 돼.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게 공기야. 알겠니? 네. 근데요. 그 옆에 A, C 공기로 가보자는 거야. A, C 공기로 가보자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똑같이 요 각도를 60으로 쌌단 말이야. 그랬을 때요. A하고 C의 속력 차이는 더 났어. 얼마? 75 났어. 되겠어? 75의 속력 차이 때문에 얘가 더 꺾여서 이 각도를 우리가 15도로 보자 그랬잖아. 속력 차이가 더 크니까 각도 차이가 더 크구나. 얘는 각도 차이가 30밖에 안 났는데 속력 차이가 더 커서 얘는 각도 차이가 얼마나 보니 45나구나.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C에서 공기로 가야 돼. C에서 공기로 갈 때 각도 차이는 무려 95만큼 나요. 아까 B에서 공기로 갈 때 각도 속력 차이가 50 났는데 95가 나네? 그럼 더 많이 꺾여야죠. 얘 꺾이는 것보다 더 많이 꺾여야죠. 되겠어? 그래서 더 많이 확 꺾여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되겠냐? 그러니 이 각도가 80이라면 얘는 그 각도가 80보다 더 큰. 그래서 뭐 85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두 매질의 속력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각도 차이가 벌어지게끔 꺾이는 겁니다. 되겠냐?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래서 세타 1보다 세타 2의 각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계. 마지막. 아니. 168, 169, 10, 11번, 10, 11, 12 해보죠. 이거 아까요. 우리 어디서 봤던 거죠? 12번 잠깐 볼래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기루. 이거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빛의 굴절. 되겠습니까? 이거 빛의 굴절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11번이요. 소리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이것도 뭡니까? 굴절이죠. 단 얘는 누구의 굴절? 소리의 굴절입니다. 되겠어? 11번과 12번은 둘 다 파동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11번은 소리의 굴절이고요. 12번은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그 중에서 11번 보시면 그린 가나는 낮과 밤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형태가 다른데요. 꼬맹아, 가나 중에 밤이 어디야? 가요. 이게 밤입니다. 나가 낮입니다. 됐어. 그리고 그 옆에 다 그림도 하나 보세요. 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실제로 바닷가에 가면 해안선의 모습이 일자가 아니고 해안선이 이렇게 약간 굴곡져 있죠.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쳐서 올 겁니다. 물결이.
자, 물결이 이렇게 올 건데 이렇게 왔을 때 요 지점 기억, 요 지점 니은을 보시면 얘는 육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졌을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기억보다 육지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심은 깊겠죠. 근데 물결은요, 깊은 쪽에서 빨라, 얕은 쪽에서 빨라? 깊은 쪽에서 빠르니까 그 다음 순간을 보시면 얘는 아직 깊은 물이니까 여기 있는 파동이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얘는 얕은 물이니까 전달되는 속력이 느려서 여기 오죠. 그랬을 때 물결의 모습이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안가 가까이 오면 물결의 모습이 해안가의 모습이랑 같게 나타납니다. 되겠어? 그러면서 꼬맹아, 실제로 깊이가 다르니까 꺾일 때 어느 쪽으로 꺾입니까?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빠른 매질, 여기는 느린 매질이니까 파동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느린 쪽으로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꺾여갑니다. 이렇게 꺾여갑니다.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주로 얕은 쪽인 느린 쪽을 향해서 에너지가 쏠려가. 그러면 여기에 더 큰 에너지를 받으니까 여기는 그 에너지 때문에 뭐 일어나니? 침식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대신에 얘는 에너지가 약한 부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깎인 퇴적물들이 여기에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에너지가 수심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점점 깎여서 들어갈 거고 얘는 점점 쌓여서 나올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안선은 반전오름집니다. 이게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는 원리야. 되겠어?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예쁘게 화살표하고 물결 무늬로 나타냈습니다. 이 또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기억. 가는 밤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요 라고 합니다. 항상 느린 매질 쪽으로 향해서 꺾이는데 나의 그림에서는 위쪽을 향해서 꺾이기 때문에 땅바닥 가까이가 빠른 매질이고 하늘 위쪽이 느린 매질이죠. 그러니까 나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빠르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다에서 돌출된 쪽으로 접근하는 파동의 속력이 오목한 쪽보다 느리다. 네, 돌출된 부분의 속력이 느리다 맞는 얘기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번 가시면 그림 가는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운 사막 위에서 생긴 신기루 현상도 됐어? 네,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물이 되죠. 사물의 위치가 얘가 이렇게 굴절해 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빛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빛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나무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와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굴절해서 오면 내 눈에서 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굴절해서 왔다고 쳐요. 됐죠?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직진해 와야 되는데 직진하지 않고 직진해서 와야 되는데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꺾여왔다고 치면 이렇게 꺾여왔다고 치면 나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우리 눈의 감각기관이 되게 멍청합니다. 빛이 꺾여왔는데 꺾여온지 몰라. 그냥 빛이 나를 향해서 온 요 방향이 원래 빛 방향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빛이 여기서 왔네 라고 느껴요. 그러니 이 나무의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아? 우리는 빛이 직진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 직진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정신 안 차리려. 물리 레벨 1을 할 때는 아가들이니까 그래. 근데 너네가 목적성이 생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요. 목적성에 맞는 수준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스파르타죠. 못 알아들으면 그만두셔야 되고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영재과목을 가는 겁니다. 머리 좋은 애들이 가지 않습니다. 엉덩이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머리만 믿고 공부하는 애들은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누구는 시간이 하루가 48시간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24시간 안에 누구는 영재를 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이 결정은 시간을 누가 밀도 있게 쓰느냐야. 그러니 수업 시간에 정신 멍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영재를 가던 과고를 가던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 따라오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 못 따라오는데 억지로 걔한테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죠. 보면 여기에 이렇게 미래소년 코난이 있어. 물고기 잡을 거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작살로 잡는 방법과 레이저 총으로 쏴서 잡는 방법이 있어. 자, 근데 이 사람이 볼 때요, 물고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면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딜 겨냥해야 되냐? 레이저 총으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딜 겨냥해야 되냐? 이에요. 실제로요. 자, 빛이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굴절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물고기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들어와서 나는 물고기를 본 거잖아. 맞니? 근데 우리 눈의 감각은 그냥 멍청하다 그러지. 굴절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직진해 왔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서 보면 이 빛은 그냥 직진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랬을 때 물고기의 위치가 여기니까 사실은 여기에 물고기가 이런 예병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잖아. 자, 여기니까요. 빛이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물고기의 위치는 똑같아야 되니까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여기. 물고기가 실제 위치가 여기라서 빛이 이렇게 해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반사돼서 일로 와.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있는 실제 물고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빛은 직진해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 깊이가 아니고 이 깊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체가 떠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이는 물고기는 실제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허상이 보여요. 허상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허상이 보여. 그러면 이때 너네가 작살로 만약에 잡는다면 나 궁금해. 작살은 물속에 들어갈 때 부절하니? 아니죠. 직진하죠. 그러면 너네가 작살을 던질 때는 실제로 물고기가 있는 여기를 향해서 던져야 되니까 내가 보이는 위치보다 더 아래쪽을 찔러야지 애가 죽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작살을 던질 때는 훨씬 더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잡아요. 보이는 위치를 향해서 던지시면 작살이 그냥 이렇게 비껴나간다고요. 물고기 못 잡아. 알겠어? 이거야. 근데 레이저 총을 쏜다면 레이저는 빛이잖아요. 레이저 총을 쏜다면 레이저는 보이는 물고기를 향해서 그대로 쏘면 돼요. 왜? 레이저는 빛이니까 들어갈 때 얘가 굴절해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레이저 총을 쏠 때는 보이는 위치 그대로 쏘면 되고요. 작살을 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을 향해서 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거랑 똑같은 게 우리가 이렇게 공기에서도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빛이 어떻게 휘냐면 이렇게 위로 휘어서 내 눈에 빛이 똑바로 오지 않고 이렇게 꺾여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빛이 직진해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온 빛이 사실은 여기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시 현상이 생겨. 그래서 허상이 보이는 거야. 그게 신기주야.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있나 봐. 그래서 이쪽으로 미친 듯이 뛰잖아? 그럼 거기 나무 없어. 그래서 이 얘기야. 그래서 사막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거든. 됐어? 그래서 저기에 물이 있는 것 같아. 그쪽으로 막 뛰어가. 거기에 가보면 모래밖에 없어. 오아시스 거기 없어. 딴 데 있어.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걸 신기로 허상이라고. 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보세요. 가와 나는 모두 빛이 굴절돼서 만들어진 허상이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지면에 가까울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낮에는요. 됐죠? 네. 땅바닥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쪽에 빛의 속력이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리다가 아니고 빠르다고 고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굴절이 작다 그랬는데 그래서 해수면에 가까우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굴절력이 커지죠. 되겠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굴절 파트가 어려워. 그래서 언니 오빠들도 굴절률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거든?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복습을 좀 해야 된다. 자, 그럼 레벨 2에서는 파동 파트 중에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반사와 광통신. 요번에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해서 가고 자소서를 쓰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3명 있습니다. 3명.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험하기도 편하고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80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되죠? 실제로 빛이 굴절하는데 이 굴절할 때요.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는 거야.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빠른 매질 쪽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겨. 그리고 느린 매질 쪽에 굴절각이라는 게 생기겠지. 근데 빠른 쪽에 각도가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입사각이 60도면 반사각도 60도, 굴절각은 30도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겨. 그랬을 때 빨리 기억해. 입사각을 크게 할게. 70도, 반사각도 70도지.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져, 작아져, 그대로야.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커지니 작아지니? 입사각이 60도였다가 70도로 크게 할 거야. 그럼 굴절각은 30도였다가 30도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커진다요. 되겠어?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도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0도보다 커서 35도가 되든 36도가 되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그러면 거꾸로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쏴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다시 말해서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을 쏘면 어쨌든 물 쪽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길 거고 공기 중에서 굴절각이 생길 건데 자, 굴절각이 더 빠른 매질 쪽에서 생겼으니까 각도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입사각이 40도고 반사각이 40도였는데 굴절각이 70도가 됐어. 근데 내가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굴절각은 따라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입사각을 50도로 만들었어. 그럼 반사각 50도가 되겠지? 그 순간 굴절각은 70보다 더 커서 90도 됐어요. 자, 이렇게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의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한다. 기억해. 근데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더 크게 하는 그 순간부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 입사각을 51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굴절각도 90도보다 더 커져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매질 속으로 들어오는 됐어? 이 순간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전반사는 무조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나고 그 전반사가 일어나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광섬유라고 하는 거고요. 되겠어? 네, 그 광통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0, 181에서 질문. 모름 넘기. 자, 182, 183에서 질문. 3번이요. 3번 보시면
그림은 쌍안경과 잔망경에서 직각 포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민호야, 민호 추우면 저 맨 앞으로 가 빨리. 오면 춥다는 거 알고 있지 않았어? 추우면 옷을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저쪽으로 가. 거기가 찬바람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기라도 춥다고 그래. 자, 그림은 쌍안경과 잔망경에서 직각 포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한번 영재에서요. 이렇게 렌즈 주고 빛의 경로 작도해봐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작도한 그림은 경로는 빨간 선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 직각 포리즘 나 그림에 있습니다. 직각 포리즘으로 빛을 굴절시켜 빛의 진행 경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각 포리즘으로 빛을 굴절시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꾼다. 얘는요 답을 꼬맹아 기억 디귿으로 만들어놔. 답을 기억 디귿으로 만들어 놓자. 자, 여기에서요 직각 프리즘은 빛을 굴절시켜서 빛의 진행 경로를 바꾼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직각 프리즘은 빛을 뭐 시키는 거냐면 전반사 시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전반사 해가지고 되겠어? 네, 전반사 해서 빛이 나가게끔 하는 이런 경로를 얘기한 거죠. 여기가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반사는 굴절각이 넘고서 일어나는 굴절 때문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맞게 가시는 게 맞네요. 됐죠? 그래서 하이탑의 답 3번 답을 기억 디귿으로 바꿀게요. 자, 니은은요 직각 프리즘 대신에 그러면 꼬맹아 어차피요 이거 반사잖아요. 전반사도 굴절 때문에 만들어낸 모든 게 다 반사되어 보이는 현상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거울 대면 어차피 거울에서는 반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똑같은 상을 맺히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밝니? 라고 하는 꼬매나 밝기는 반사되는 빛의 양이에요. 전반사는 100%의 빛이 가면 100% 전반사를 시킨다는 거잖아. 그때 거울은 그래서 일부는 흡수시키고 일부는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사처럼 거울에서 빛이 반사될 때 100% 반사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쪽에 거울을 두면 여기에서 상을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밝게 상을 볼 수 있다. 그거는 빛의 양이 더 많이 오니 그건 아니죠. 얘가 100% 왔는데 100%보다 더 많이 올 수는 없어요. 알겠어? 더 밝은 상을 볼 수는 없네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하이탑에서는 기억을 틀리게 한 걸 전반사를 굴절로 안 보고 반사로 봤기 때문에 기억을 틀리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반사로 보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굴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이탑 검수하고 있거든요. 검수하고 있는데 검수를 해도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요. 자, 넘겨. 184.
185에서 7번 6번 5번. 근데 꼬맹아 6번 5번 별표 이게 수능 문제예요. 우리나라 일반고 다니는 애들도 이 문제는 풀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B파트에서 가장 상위권 문제. 가장 상위권 문제가 4번, 5번, 6번.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써있죠? 고난도. 이겁니다. 고난도라고 써져 있는 문제들은요. 수능을 봤을 때 정답률이 30%가 안 나왔어. 이런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형아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고3 되면 상위권 친구들은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문제만 주구장창 위원회는 풀거든요. 자, 그림은 광섬유에서 전반사. 광섬유에서 단색광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각 I로 입사해서 코어 내에서 자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이 N1, N2이며 자 꼬맹아 광섬유 만들 때요. 자 전반사는 무조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그 중에서요, 광섬유는 안쪽을 코어라고 불러. 그리고 바깥쪽을 클레딩이라고 불러. 그래서 안쪽에서 광섬유니까 빛을 쏘는데 전반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광섬유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느껴봐. 아하,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쏘라 그랬으니까 코어가 느린 매질이구나. 클레딩이 빠른 매질이구나. 느린 매질이란 얘기는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구나. 빠른 매질이라는 건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의 굴절률을 N1이라고 했고 얘를 N2라고 했으니 느린 애의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N1이 N2보다 커야 되는 거구나. 됐어? 네,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레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I의 최대값은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봐 드리면 야, 이건 산수의 영역. 기하. 선생님 보셔. 기하 선생님. 그래. 너네 반 기하. 상훈쌤.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지? 자, 3번 질문한 사람. 민혁. 상훈쌤이 기하? 상훈쌤한테 기하를 조금 더 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 자, 이 기하의 영역. 됐어. 우리 상훈쌤이 이거 더럽게 잘 그려요. 여기서 쌌어. 그래서 여기서 굴절해서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전반사가 일어났어.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랬을 때 요 각도 입사각을 I라고 한 건데 요 각도를 I라고 해서 이 각도를 I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I의 최대값. 자, 최대값이 IM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꼬맹아 생각해 볼래? 요 각도가 커질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 알아? 이 각도가 커지면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 알아? 이씨, 알아 몰라. 이 각도가 커지면 이 각도를 더 크게 한다고 쳐봐. 이렇게 돼. 이 각도가 더 커져. 됐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야. 되겠냐? 네. 뭐라는 거야? 뭐야? 충전이 안 되는겨?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해봐 보면 요 각도를 줄이면 지금 각도보다 요 각도를 줄이면 되겠니? 요 각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네요. 자, 요 각도를 이 각도에서 요 각도를 요걸 줄 거야. 여기서 줄 거야. 됐어? 네. 그랬을 때요. 꺾이는 비율 요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더 많이 확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입사가 커집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사가 잘 일어나. 그러면 이 각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얘는 커지는 거구나. 그러면 얘를 크게 할수록 얘는 줄어드는구나. 맞아? 그랬을 때요. 얘를 얼마까지 크게 할 수 있어? 얘를 크게 하면 조금 불절해서 여기 와. 그러면 입사각의 크기가 줄어들어. 됐어? 그랬을 때요. 전반사 하기 위해서는 요 각도가 임계각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임계각보다 크게 만들어야 돼.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그 임계각보다 클 수 있는 요 입사각의 최대 각도를 IM으로 보래. 됐어? 딱 됐어. 임계각에 올 때 이 각도를 IM으로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키워볼게요. 단색광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레딩보다 작다. 납득. 되죠? 코어에서 느립니다. 니은 IN을 크게 하면이라고 했어요. 자, 꼬맹아. 여기 굴절률은 얼마나 느려? 라고 하는 거고 굴절률의 숫자가 클수록 더 느리다는 뜻이지. 그래서 굴절률이 지금 얘가요. 얘는 3인데 얘는 5야. 그래서 전반사 했어. 근데 여기에서 IN의 값을 더 크게 하면 이라고 합니다. 얘요. 5가 아니고 7로 바꾸면 돼. 굴절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 더 느린 매질로 바꾼다는 얘기야. 더 느린 매질로 바꾸면 얘는 빛의 속력이 100이었고 얘는 빛의 속력이 50이어서 둘 사이의 속력 차이가 50이야. 그래서 전반사 했어. 근데 얘를 더 느린 매질로 바꾼대. 얘는 그대로 속력이 100인데 더 느린 매질 빛의 속력이 20이네로 바꾼대. 그러면 속력 차이가 더 커지니까 더 전반사가 잘 일어나. 그래서 속력 차이가 커지면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임계각의 크기가 더 작아져. 자, 이때는요. 임계각이 요 각도가 60일 때부터 전반사가 일어나서 근데 속력 차이가 더 커지면 임계각이 60도가 아니고 40만 돼도 전반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얘는 40도부터 50도, 60도, 70도, 90도까지 모든 각도 범위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면 얘는 60도에서 90도 사이까지가 전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두 매질의 속력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 일어나는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전반사 일으키기 쉬워져.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N1을 크게 하면 됐죠? 전반사 되기 쉽기 때문에 이 각도를 더 크게 해도 전반사가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디귿. N2를 작게 하면 이라고 합니다. N2를 작게 하면 AM은 커지니? 꼬맹아. 불의 속력차를 크게 할수록 전반사 쉽게 일어나는 거거든. 그 중에서 N1의 속도를 더 느린 걸로 바꿔도 되고 N2의 속도를 더 빠른 걸로 바꿔도 되지. 이게 100이 아니고 이게 200인 걸로 바꿔도 되잖아. 그래도 전반사 일어나기 쉽잖아. 그렇다면 임계각을 줄일 수 있지. 60에서 40으로. 임계각의 크기를 줄여도 되기 때문에 IM의 값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커지면 요거 임계각이 줄어드는데 이걸 많이 크게 할 수도 있어. 알겠어? 이런 얘기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야. 됐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가면 된다. 자, 6번 갈게요. 그림과는 매질 A에서 매질 B와 C로 만든 광섬유를 놓고 레이저 빛을 A와 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B와 C의 경계면에서 레이저 빛이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매질 A를 매질 D로 바꾸었을 때 동일한 레이저의 빛이 B와 C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라고 했어요.
자, 보면 봐봐. 가그림은 세타로 쌌는데 BC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어. 되겠어? 근데 나는요. 똑같이 세타로 쌌는데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 BC 사이에. 되겠어?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가그림에서 만들어진 요 그래서 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가그림은 커서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나그림은 자, 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아. 그래서 가그림은요 B하고 C 사이에 그죠? 생긴 입사각의 크기가 60도가 돼서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치자. 근데 나그림은요 똑같은 각도로 쌌는데도 이 각도가 B와 C 사이의 각도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40밖에 안 돼. 그래서 임계각은 얼마냐면 임계각이 50이라고 치자. 얘는 임계각보다 커서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얘는 임계각보다 작아서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 이런 얘기 한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여기가 A야. 자, A에서 세타라는 각도로 쌌어. A에서 세타라는 각도로 쌌더니 됐어. 여기서 팍 꺾여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 각도가 60이 됐어. 그래서 전반사에서 이 얘기야. 되겠어? 느꼈어? 오케이. 근데 이게 A가 아니고 D로 바뀌면 똑같은 각도로 쌌는데 얘가 팍 꺾이는 게 아니고 살짝 들 꺾였어. 그래서 이렇게 갔어. 그래서 요 입사각이 요 입사각보다 작게 얘가 40도 됐어. 그래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굴절됐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더 팍 꺾일 때가요. A에서 B로 갈 때는 잘 꺾여. 잘 꺾인다는 얘기는 두 매질 사이의 속력차가 크다는 얘기야. 근데 D에서 B로 갈 때는 덜 꺾여. 덜 꺾인다는 얘기는 두 매질 사이에 속력차가 작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자, 그러면 D에서의 빛의 속도가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D에서 A에서의 빛의 속력이 100이라고 치자. 근데 A에서 B로 갈 때는 잘 꺾여야 되니까 두 매질 사이 속력 차이가 커야 돼. 그래서 B로 갈 때는 이 둘 사이의 속력 차이가 커서 이 새끼 50이야. 그래서 팍 꺾인 거야. 근데 D에서 B로 갈 때는 속력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D에서 B로 갈 때 속력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얘랑 속력 차이가 별로 없는 게 D네? 그러면 D는 속력이 한 70 된다고 보시면 되죠. 속력 차이가 별로 없네? 그래서 덜 꺾였네?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러니 A의 속도가 D의 속도보다 더 빠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되겠어? 가능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으시면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자. 레이저 빛의 속도는 A가 D보다 크니 A가 D보다 크죠. 니은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니? 라고 했는데 굴절률은요.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간 거잖아.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 그러니까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크죠. 빠른 매질이 굴절률이 작죠. 이해돼? 그래서 B가 작다가 아니고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되니까 니은 틀렸어요. 디귿 나에서 B에 입사하는 각도를 세타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게 한다면 자, 그러면 요 각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래서 이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IM을 크게 하면 요 각도는 커지니 작아지니? IM을 크게 하면 됐죠? 굴절률이라는 건 요 꺾인 요 빛 사이의 각도가 일정해야 돼요.
됐어. 굴절률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꺾여갈 때 요 꺾인 요 각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꺾어. 각도를 더 크게 해. 그래도 요 각도랑 똑같은 각도만큼 꺾여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요 각도랑 같겠죠.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더 많이 꺾으면 됐죠? 얘가 덜 꺾여요. 여기서. 입사각이 커지면 얘가 덜 꺾여서 여기 입사각이 작아져요. 됐어? IM이 커지면 입사각이 작아져요. 그러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겠죠. 알겠습니까? 네. 요 각도를 크게 할수록 요 각도가 작아지니까 전반사 안 일어나요. 이런 뜻입니다. 요 부분만 어려워. 5번, 6번만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주구장창 한번 봅시다. 요런 얘기. 질문.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요거는 집에 가서 한 번씩 다시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돼요. 저 각도를 크게 했을 때 입사각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자, 빠른 속도로 풀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열한 문제.
당산서가 누굴까? 당산서 중 없어. 마곡하니. 자, 마곡하니 1학기 때 과학 진도 나간 단원. 가 열 나갔고 태양계랑 와. 자, 1학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봐라. 1, 2, 3, 7로 기억해요. 1, 2, 3, 7 나왔어. 그 처음 1단원, 2단원, 3단원 확실히 나왔고 응. 그 뒤에 태양계가 몇 단원인지 모르겠는데 태양계 7단원. 태양 그리고 1, 2, 3, 7일 거예요. 1, 2, 3, 7을 1학기 때 나갔어. 그랬던 걸 기억해요. 그러면 2학기 때 시험을 봐, 안 봐? 안 봐요. 2학기 때 기말이 없어. 중간도 없고 기말도 없어요. 왜 이렇게 똑똑해? 에스더야, 똑같은 이유에서 묻는다. 1학기 때 진도 나간 게 뭐냐? 단원명을 얘기하면 돼. 열단원. 물질의 상태 생물 조금 나왔고, 생물 나왔고, 2, 3. 물질의 상태 힘, 기체의 성질, 태양계. 기체의 성질 나왔어요. 그러면은 2, 3, 6 나갔네. 2, 3, 6 세 단원 나갔네. 그럼 2학기 때 기말고사 있어. 중간 기말 있을까? 보는 게 따로 있다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서 보는 거랑 안 보는 게 있는데 뭘 보는지 아직 안 나왔고. 2학기 때 과학 시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박민혁. 자, 1학기 때 나간다는 어? 열이면 3 또 생물 2 상태 변화 2, 3, 4. 자, 이렇게 3개 나갔어. 그치? 자, 2, 3, 4 3개 나갔고 2학기 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학기 때 안 봤으면 2학기 때 무조건 있어. 2학기 때 과학 시험이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야, 에스더 1학기 때 시험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그럼 2학기 때 있구나. 주원. 기체하고 기체 나왔어. 기체의 성질 6단원. 기체가 아니라 보이샤를 복제해요. 예, 그거 있어요. 또 상태 변화. 열이랑 열이랑 그 생물 2, 3, 6 올라갔군요. 그리고 2학기 때 시험을 보겠죠? 1학기 때 안 봤으니까. 시윤상. 근데 3단원이 시윤이랑 S랑 같네? 근데 반이 달라가지고 좀 달라요. 네. 그 너네 반도 2, 3, 6을 배웠어? 아니 3단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열. 저희는 1, 2, 3, 4 배웠는데. 1, 2, 3, 4? 네. 태양계 안 배웠더니 기체의 성질을 안 배웠어?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근데 1, 2, 3, 4였는데. 1, 2, 3, 4. 물질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에스더, 고체, 액체, 기체 배웠어 그래도? 다 진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럼 보일샤를 배웠어? 에스더, 그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내려가는? 배웠는데.
근데 시윤이도 2학기 때 과학 시험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있을 것 같은데. 있을 확률은 높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를 시험 볼지는 모르겠죠.
시간 모자란 사람 손. 몇 개 남았어요? 근데 2분에다가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들 1학기 때 배운 거 가지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댄다. 1학기 때 배운 거 가지고 학교에서 모의고사 본댄다. 문제요. 문제를 잡으시겠지. 저는 이미 기말이나 중간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1학기 때 배운 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의고사 본댄다. 당연히 이미 한 걸 왜 또 그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나는 의도로 조사하신 것 같아. 기말고사 그냥 시험장 들고 오면 안 돼요. 딱 들고 와서 보여주고 그때 네가 공부한 것들이 다 기억나고 있으면 기억나지 않아요. 어? 기억나지 않았어요. 공부 안 하고 있긴 했는데 기억하고 있지. 어쨌든 그런 겁니다. 지금 조사하신 의도를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왜 조사를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비하인지. 내일부터 학교를 예쁘게 가야 되는데 머리를 좀 자르시죠. 이 더벅머리들이 확 그냥 눈썹이 3cm. 또그 뭐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눈썹이 몇 cm 이거 딱 규정이 있었는데 그 내려오면 뒤지고 맞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이씨. 그 사회 교과서에 나오던데 옛날 차별 방식 어떤데 자,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모았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채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럽니다. 1번에 3, 2번에 2, 3번에 5, 4번도 5, 5번에 1, 6번에 5, 7번에 2,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2, 11번에 기억. 맞은 개수 확인. 열한 문제였습니다. 민혁 맞은 개수. 맞은 개수 세놓으세요. 그 7번 답한 7번 답 부를 수 있습니다. 7번에 2번. 또 못 들은 거 없어. 6번이에요. 6번의 답이 5번. 됐어. 자, 민혁이는 7번 이런 개새끼 7번에 2번. 7개. 윤성이야 7개. 에스더 6개요. 5번에 6번이에요. 이런 개새끼 5번에 1번. 민준 7번 진영 8개 민호 7개 병길 주원 시윤 8개. 하윤 없고. 근데 자 거의 비슷하게 받고 비슷하게 틀렸어요. 나이 많은 노인네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하게 했는데 선생님 어떤 단과반이 다 중3이야. 경로당이야 경로당. 자 보시면 1, 2번에서 질문할 거 2번. 자 2번은 빛이 뭐하고 있어? 퍼지고 있죠. 빛을 퍼뜨리는 렌즈는 오목 렌즈예요. 오목 렌즈에서 생기는 상은 하나입니다. 축소된 적립 허상.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의 모양은 적립이니까 거꾸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축소된 상이기 때문에 상의 크기는 물체보다 작다. 맞는 얘기고요. 렌즈를 지난 빛이 허상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넘기죠. 자, 3번부터 5번까지.
5번 보시면요. 1번 매질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5cm입니다. 2번 매질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3cm인데 파장의 길이가 곧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1번 매질과 2번 매질의 속력 비율이 5대 3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매질 1에서의 평면파의 속력은요 라고 했는데 파장이 5cm인데 주기가 0.2초라고 줬어요. 거기 읽으셨어요? 주기 0.2초 동안에 자, 파장의 길이가 0.05m예요. 단위 맞추셔야죠. 되겠어? 그래서 이때 속력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오니? 0.25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되겠어? 그럼 속력비가 5대 3이라 그랬으니까 2번 매질의 속력은 0.15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평면파의 속력은 1번에서가 2번보다 평면파의 속력은 매질 1에서보다 2번에서 빠르다? 아니죠. 1번이 더 빠르죠. 지금 1초 동안의 Q점을 통과하는 파면의 개수는요 라고 하면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가 파면에 마루가 생기는 개수겠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주기분의 1입니다. 아무리 굴절해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주기가 0.2니까 진동수는 5죠. 그래서 5번 지나가네요.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6번부터 9번까지 6번, 7번인데요. 6번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 디귿 보시면 고양이가 물고기를 향해서 내는 소리는 꼬맹아 실제로요. 빛은요. 공기하고 물이 있으면 빛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빠르고 물이 느려요. 근데 소리는 거꾸로죠. 공기에서가 느리고 물에서 빠르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소리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물에서 더 빠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그림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되면서 평면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을 나타낸 건데 1번 매질에서 파면에 A, B를 지나고 또 2초 후에 매질 2의 파면에 CD를 지나는 모습이 됐다. 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꼬맹아 거기 각도 봐. 각도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였네. 그러니까 요 각도가 요 각도보다 더 커. 이게 60이면 이게 30이야.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란 뜻이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대. 1번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누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2번 파장은 속력이 빠른 쪽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매질 1이 더 작다가 아니고 매질 1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더 깁니다. 3번 T초 동안 파동의 속력은요.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크다. 네, 매질 1에서의 속도가 빠릅니다. 4번 세타1이 증가하면 세타2는 감소하니? 아니요.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도 같이 커지죠. 예외는 없어요. 5번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요 라고 합니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요 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런 젠장을 이렇게 그려야죠. 되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요게 파장의 길이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고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 간 거리가 그 속력이죠. 그래서 속력의 비율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의 간 거리가 각각의 매질의 속력의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B, D라고 하는 건 여기는 속력이 빠르겠죠? 여기는 속력이 느리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속력을 뭐 10, 여기서의 속력을 5,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근데 그 속력의 비율만큼의 거리 비율이니까 B, D 분의 A, C는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매질 1에서 매질 2의 굴절률은요. 매질 1에서 갈 때 매질 1에서 2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요. 됐죠? 파장의 길이 비율, 속력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번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1번 매질에서의 속력이면 되겠죠. 그러면 2번 매질의 속력이니까 AC 분의 BD의 값으로 계산하는 거죠.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응? 9번이요. 자, 9번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스넬 법칙에서요.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원을 공기라고 보자. 이거 공기. 이거는 물론 느낌이야. 자, 공기에서의 굴절률은 여러분들 1이라고 했고요. 지금 거기는 프리즘이니까 이거 프리즘으로 보면 되는데 그냥 물을 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기억자 프리즘에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 여기서 똑바로 쐈어. 똑바로 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전반사를 한다는 얘기잖아. 전반사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이렇게 꺾여서 나가야 되는데 전반사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유리의 굴절률은 N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N. 됐어. 자, 그럼 전반사 한다는 얘기는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 각도. 되겠어? 네, 이 각도가 얼마냐면 여기가 40. 그러면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반사 하기 직전에 입사각이 45도라면 얘는 굴절각은 90도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치? 굴절각 90도,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90도면 얘는 사인 90도가 1. 그러면 여기 값은 100이죠. 자, 그러면 얘는 n값이 얼마냐면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야. 그래서 얘는 굴절률이 이 각도가 전반 임계각이면 그래서 임계각보다 커지면 무조건 전반사를 하는 거니까 이 값이 커지면 무조건 그 순간부터 전반사예요. 이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10번, 11번 질문. 10번, 11번. 그림은 파장이 K인 단색광을 매질 A에서 B로 입사각이 I로 입사시켰을 때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그 중에서요. 전반사 했다는 얘기는 I가 임계각보다 커졌다는 얘기야. 자, 그럼 기억 볼게요. I보다 큰 각으로 입사시키면 B는 굴절한다? 아니요. 전반사죠. 니은. 전반사된 빛의 파장은요. 남다보다 작니? 라고 했으면 전반사 했을 때 A 매질에서 A 매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매질에서의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좀 같아야죠. 자, 지금 같은 단색광을 B에서 A로 입사시켰을 때 I로 입사시키면 굴절각은 I보다 작니? 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매질 A, 매질 B 여기서 쐈더니 전반사 했잖아요. 이 새끼 느려, 이 새끼 빨라. 되겠어? 그러면 거꾸로요. 요 각도가 40도라고 쳐볼게. 자, 거꾸로 여기서 40도로 쏴보래. 그 얘기잖아. 같은 단색광을 B에서 A로 쏴봐. 근데 각도는 I로 시켜. 그러면 여기가 40도죠. 그럼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굴절각은 느려졌으니까 작아야죠. 이렇게 들어야죠. 맞아요. 네. 입사시키면 굴절각은 I보다 작아졌다. 맞는 얘기잖아요. 되겠냐? 이런 느낌이야. 11번. 그림과 같이 두 매질 A, B로 만들어진 광섬유의 입사각을 I로 돼서 빛을 쐈을 때 자, 아까 우리 한번 공부했어. 다시 반복. 요 그림 많이 나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제대로 입력.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쐈어. 그랬을 때 꼬맹아 요 각도가 I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되죠? 전반사하는 이제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 이 I 값을 크게 하면 요 값은 요 입사각은 커지니 작아지니? I 값을 더 크게 해. 이 새끼 더 뉘어. I 값을 크게 하면 입사각은 작아져. 거꾸로야. 네. 자, 그래서 I 값을 크게 하면 입사각은 작아진다. 잠깐만. 자,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A에서 더 느리다. 시우가 5시에 끝난다 그랬나? 네. 자, 빛의 속력은요. 나 하나 물어보자. 너네 다음 주부터 심야하냐? 수영. 너네 다음 주부터 심야하냐? 자,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A가 더 느리다. 네, 빛의 속력은요.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고.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기억은 만든 거고요. 굴절률은요 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공기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얘는 느린 매질이고 얘는 빠른 매질이지만 이 물질이 공기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E 매질이고 그 다음 A 매질이 속력이야. 그리고 속력과 반대가 굴절률이야. 됐어? 그러면 굴절률은 거꾸로겠지? 굴절률은 이렇게 돼야 돼. 느린 매질을 가장 숫자 크게 나타내는 게 굴절률이야. 자, 그러니까 A, B 위치가 바뀌었네. 틀렸어. 디귿. 입사각이 I보다 작아지면 이라고 했어요. 자, 입사각이 I보다 작아지면 이 각도를 작게 하면 이 각도는 커져요. 그럼 전반사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하고 얘는 반대니까 이 각도를 줄이면 이 각도는 커져. 됐죠? 그래서 입사각이 I보다 작아지면 빛은 B로 굴절하는 게 아니고 전반사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해되겠어? 하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11번 문제는 꼭 체크하고 아까 그 해석의 유사한 문제 두 개랑은 꼭 집에 가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끌었다가 오늘 간섭을 하도록 하죠. 오늘 광주 효과까지 해줘야 돼서 그거는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